주차장에는 CCTV가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달린 차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여긴 안전할 거야. 아파트인데 설마. 그날 100만 유튜버였던 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그 남자는 고통 없이 죽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리아티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100만 유튜버 납치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공포게임을 즐겨하던 수탁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고진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돈을 갚겠다는 연락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초대장이 되었는가? 다른 사람의 돈을 받기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빌려준 내 돈을 받는데 왜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사기, 채무, 유인, 감금, 살인까지 이어지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게임 유튜버 100만 유튜버인 수탁 고진호 씨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스트리머로 활동했고 공포게임 중심의 게임 방송으로 성장하여서 구독자 약 100만 규모의 채널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차 거래에서 시작됩니다. 2023년 3월 한 중고차 딜러가 먼저 접근합니다. 원하는 차량을 구해줄 수 있다. 본인이라서 거래가 번거로우면 내가 깔끔하게 처리해드릴게요. 첫 거래는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24년 초 딜러는 개인 사정을 얘기하며 고진호 씨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첫 거래가 잘 되었던 신뢰로 돈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상환은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약 5개월가량 연체된 이후에야 반환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거래는 끊어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 수탁은 그를 믿었다고 전했습니다. 2025년 2월 고진호 씨는 차량 변경을 위해 딜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기존 차량을 맡기고 계약금 2억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딜러는 기존 차량이 팔리면 바로 다음 차량을 전달해 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7월 딜러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힘들게 연락이 닿은 딜러의 설명은 일관되었습니다. 공황 장애가 왔다. 휴대폰이 파손되었었다. 내가 다른 딜러에게 사기를 당해서 처리 중이다. 내 돈이 지금 불법 도박 사이트에 묶여있다. 나도 지금 잡혀있는 신세이다. 하지만 고진호 씨 명의의 기존 차량으로 과태료 통지서와 통행료 미납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차는 어딘가에서 계속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고진호 씨는 결국 8월 차량을 수소문해서 찾아냅니다. 하지만 차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계약금 5천만 원을 주고 받은 차다. 차를 가져가려면 계약금 5천만 원을 돌려주고 가져가라. 고진호 씨는 일단 내 차를 회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5천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차량을 되찾습니다. 그 사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4,000km나 늘어 있었습니다. 10월 19일 딜러가 제안했습니다. 현찰로 모두 갚겠습니다. 만납시다. 하지만 그가 제안한 장소는 도심이 아니라 CCTV도 하나도 없는 외진 산속이었습니다. 고진호 씨가 거부하자 딜러는 핑계를 댑니다. 불법 도박 자금이라 눈을 피해야 한다. 지금 못 받으면 영영 못 받을 수도 있다. 고진호 씨는 결국 공론화하고 법대로 하겠다며 선을 긋고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쪽은 딜러였습니다. 피해자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문제는 수사로 확정될 이야기지만 최소한 딜러가 불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였거나 아니면 불법 도박을 하였거나 무언가 그쪽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2025년 10월 26일 밤 10시 4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딜러가 다시 말합니다. 돈을 준비해서 가져왔다. 합의만 해달라. 피해자가 현금 사진을 요구하자 딜러는 카메라가 고장났다며 회피합니다. 또한 실수로 주차장까지 내려왔다. 여기로 와달라. 고진호 씨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는 CCTV도 많은데 뭐 차마다 블랙박스도 있어서 괜찮을 거야. 그들은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딜러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열어 말했습니다. 타. 조수석에. 고진호 씨는 거부하고 집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후드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으며 빨간 목장갑을 끼고 숨어있던 남자. 고진호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딜러와 뒷좌석에 있었던 남자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고진호 씨의 목을 졸라 기절을 시키려 했습니다. 2차례가 넘게 그는 기절한 척을 해가며 빠져나가려고 시도를 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다른 한 명이 그의 몸을 붙잡고 야구 배트로 얼굴과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했습니다. 배트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까지 골절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케이블 타이로 고 씨의 손을 결박하고 자신들의 차량에 싣고 납치합니다. 그들은 인천에서 출발하여 약 2시간가량을 달려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한 야산으로 향합니다. 송도로부터 200km가 넘는 곳이었습니다. 이동 중에 그들이 말합니다. 널 감금할 거야. 우린 이런 일 이미 많이 해봤어. 그냥 죽이고 장기 팔고 뜨는 게 우리도 편해. 피해자가 귀에 피가 들어가서 잘 안 들린다고 대답했으나 대답을 제대로 안 한다며 또 폭행을 가했습니다. 우린 조폭이고 백도 있어. 경찰은 어차피 넌 못 찾아. 너네 부모님한테도 사람 다 붙여놨으니까 알아서 잘 판단해. 고 씨는 결국 어차피 죽을 거면 덜 아픈 방법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충남 야산 근방에서 차량 라이트가 그들의 차를 비춥니다. 경찰차였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살려주세요 라는 말조차 입에서 안 나올 정도로 심신이 무너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들키지 않으려고 고 씨를 차 바닥까지 밀어놓고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그를 찾아냈습니다.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 10월 27일 새벽 2시 30분 피해자는 구출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납치된 유튜버가 누구냐는 추측들이 마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는 소속 유튜버 수탁이 맞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수술 대기 및 치료 중에 있다. 회복의 모든 지원과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개인 범죄에서 사회적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단순히 유명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방식의 유인 납치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피해자 수탁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합니다. 안화골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당시에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후유증과 PTSD로 심리치료도 진행 중이다. 밖에서 누군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기만 해도 무섭다. 하지만 가해자들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들의 엄중 처벌을 바란다. 수탁은 회복 과정에서 일상을 회피하면 더 무너진다는 취지로 말했고 정말 다행히도 최근에는 복귀 방송까지 진행합니다. 이 사건이 더 불쾌한 이유는 현장 2인조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 폭행과 납치에 가담했던 인물이 2명이었고 실제로 야산으로 유인했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받았다며 계약금 5천만 원을 받고 차량을 다시 넘겨줬던 그 인물까지 가담하여 그를 납치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유명 유튜버라서 당한 게 아닙니다. 거액의 거래가 성사되고 신뢰가 쌓였지만 트러블이 생긴다면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뢰가 경계를 늦췄습니다. 첫 번째 거래가 성공하면 두 번째 경고가 와도 사람은 이번만이라고 합리화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갚겠다라는 말은 가장 안전해 보이는 미끼였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합의라는 단어에 반응하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그 심리를 정확히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포는 폭행보다 먼저 설계합니다. 조폭, 백, 너의 장기를 팔고 뜬다. 이런 말들 때문에 그들의 범행이 캄보디아 조직범죄까지 확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캄보디아까지 커넥션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채권자를 그저 이 세상에서 지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구조가 되었는가?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특정 범죄자 개인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폭력을 선택해도 채권자가 그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모리아티였습니다.